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어제는 FOMC 회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증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0.13% 상승했고 S&P 500은 0.03% 하락하는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와 반도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깊게 이어나가기에 앞서서 어떠한 이유에서 S&P 500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었는지를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서 지난 영상과는 달리 또 이번에는 원유 섹터와 방산 쪽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빅테크와 반도체는 상승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S&P 500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S&P 500을 상으로 6월 18일 옵션 만기 이상 5,975에 풋 겜마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S&P 500은 하락 패턴인 여기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혀있고 이제 TSI도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으며 RSI 또한 이렇게 57로 나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이유는 옵션 측에서 더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옵션 만기일인 5월 20일 기준으로 S&P 500의 포지션은 어떠한가입니다. 저희 멤버십분들께 제가 따로 또 분석을 남겨드렸듯이 S&P 500에 잡힌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을 보시면은 지선 역할을 했던 5,975는 만기가 돼서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000달러의 위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S&P 500이 6,000까지 가되 6,000 이상부터는 하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지지선은 특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애매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지표는 6월 20일 기준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지수 관점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JP모건의 Collar Expiration Date로 6월 31일 기준으로 잡혀있는 포지션입니다. 보시면은 5,905에 상당히 많은 옵션 포지션이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JP모건 측에서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수가 5,905 아래로 내려갔을 때 JP모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6월 30일 안에 JP모건 측에서 S&P 500이 지금으로부터 1% 넘게 하락하여 5,905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속에서 우선 저는 S&P 500의 흐름은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테슬라를 보고자 합니다. 어제 테슬라는 약 1.8% 정도 상승하면서 322에 위치해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CEO이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자신의 부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CEO로서 매일 관찰하고 신경 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중요시하는 것은 하루 단위의 주가 흐름보다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비전이고 그 비전이 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저 또한 장기 투자로서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최근 어닝콜의 내용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상으로 갖고 있는 성장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큰 규모의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이고 두 번째는 큰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즉 옵티머스의 보편화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더라도 여기 Financial Impact of the Robotaxi 부분을 보면은 적혀있듯이 실적이 의미있게 반영이 되기까지 일론 머스크는 26년 하반기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가 아닌 CEO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주가의 변동성에 전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현실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CEO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약 1년이라고 보고 있다면 투자자들 또한 그것에 상응한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의 실적이 26년 하반기 전까지는 의미있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실적은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묻는다면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구체화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1년 정도를 앞두고 있다면 그 말인즉슨 1년이란 기간은 테슬라를 매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임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25년에 잡혀있는 성장률은 마이너스 11%임을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은 여기 8년에 걸쳐서 테슬라가 평가를 받아온 73배라는 이 파란 색깔 멀티플 선을 기준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은 주가 또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성장률이 상승을 하면은 주가 또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등 추세가 함께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고평가 혹은 저평가될 수도 있어도 성장률이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25년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모아나가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기준으로 테슬라를 모아나가는가입니다. 사실 이미 나의 그릇에 맞는 비중을 확보했다면 매일 주가를 관찰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최대한 저렴했을 때 모아나가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주식은 매일 공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저평가로 머무는 것은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가치투자인 만큼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8년 평균 멀티플인 73배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모아나가는 것을 선호하고요.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저평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셔닝을 통해서 매일 방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6월 18일인 어제 기준에서의 옵션 포지션이고, 가장 최신 데이터는 여기 하루 남았다라는 글에서 제가 자세하게 홍보를 드렸으니, 혹이라도 꾸준히 테슬라가 처해있는 펀더멘탈을 매일 감시하면서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혹은 신사학개미 텔레그램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지점을 보고자 합니다. 제가 테슬라의 비중을 늘리는 위치는 센티멘탈적으로 가장 약할 때입니다. 즉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가 여기 가장 약함이고요. 이때가 단기적 바닥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런칭을 앞두고 수급이 개선되는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렇게 악화된 쪽으로 가냐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앤홀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슬라를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 가장 약함 속에서도 가장 모서리에 갔을 때 사기를 희망하는 만큼, 만약 방향이 아래쪽으로 정해진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방향이 여기 위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이 방향은 가장 약함에서 이렇게 강함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매수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해당 지표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공유드리는 만큼, 만약 방향이 정해진다면 분석글에다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장이고요. 테슬라가 어떠한 이유에서 어제 올랐으며 어떠한 타임라인 속에서 저희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충분히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할 때, 안전마진이 높을 때 모아나가자는 주의이고요. 그 과정을 매일 숙지하면서 기회를 잡아나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라도 함께 이어나가고 싶다면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